내란 국면에서 난리가 났던 김재섭 씨가 또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유시민 작가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그때 당시에 정신줄 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김재섭 씨가 지금 유시민 작가님을 두고 뇌가 썩었다 이런 막말을 하면서 또 언론에 저렇게 실리고 자기 몸집을 기우고 있네요. 한마디로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대표님을 그렇게 거론하면서 유일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절멸시키려고 한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을 저렇게 중심으로 전부 다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게 지금 유시민 작가님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더니 10년 전에 이것도 저도 그 토론을 여러 번 봤었는데 국정교과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체주의로 가는 그 문제를 유시민 작가님이 비판했던 걸 갖고 와서 오히려 저렇게 자기가 조롱하는 데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한 얘기를 하면서 다양성 말살된 사회는 망한다 그러더니 왜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고 하냐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북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운운하고 독재 체제 운운하고 조선노동당 얘기하면서 정치인들을 모조리 숙청했다. 요 따위 이 내용을 정치인이 글이랍시고 쓰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정책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평시 상황이었다면 많은 민주시민들도 이 정도로 분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그리고 김재섭 본인도 알고 있는 내란 국면 아닙니까? 심지어 그 내란이 끝나지도 않고 폭동이 일어난 데다가 그 본인이 몸담고 있는 내란 폭도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윤석열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아예 정광훈한테 당이 먹혀가지고 뻘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 공론장을 지금 오염시키는 것들이냐 아니냐 이걸로 나누는 거 말고는 나머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초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국힘 내란 폭도당은 대화와 타협과 협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오직 자기들의 생존과 이익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집단은 거기에 똘똘 맞서서 뭉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맥락을 다 제거하고 저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독재자 앞에서 철저히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에 어쩜 저렇게 염치도 없이 그런 인간이 젊은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한다고요? 합리적 보수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난리가 나니까 윤상현을 쪼르르 찾아가가지고 나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윤상현이 그때 당시에 1년 뒤엔 다 찍어준다. 국민 개돼지론을 펼쳐가지고 이걸로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윤상현 따위를 찾아가가지고 제 살 길 찾겠다고 오로지 자기의 생존만 목적으로 저렇게 뒤에서 꽁냥꽁냥 하던 것이 겉으로는 무슨 그렇게 합리적인 척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참고로 저 윤상현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광훈한테 가서 꾸벅대고 있죠. 본인이 나름 윤석열을 비판하는데 라고 해명을 할 거라면 그러면 지금 윤석열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윤상현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찍소리도 못 내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는 했는데 이럴 수 있겠죠. 본인 명분상 그렇게 한마디 남겨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사안 아닙니까? 그럼 더더군다나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라면 앞장서가지고 탈당을 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반대한다. 난 이러면 당 떠나겠다. 이 정도 결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 안에 쏙 숨어 있다가 결국 보여진 모습이 뭡니까? 많은 시민들이 도봉구로 찾아가가지고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냥 이거 이 큰일 났다. 그래서 SNS를 갑자기 저렇게 닫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진짜 마지못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할 거면 진작을 하던가 결국에는 실컷 시간 질질 끌더니 이게 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SNS를 닫았을 때도 온갖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이기인 씨랑 저렇게 얘기하는 유튜브가 공개가 됐는데 전 진짜 이게 안 믿겼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보니까 한마디로 자기 SNS 인스타 언제 열 거냐 이렇게 그 가까운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몰상식한 놈의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기 사진에 욕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기령 그 대변인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기, 뭐 가족 건드리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란 사태는, 그리고 폭동으로 이어진 지금 사태는 대다수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 가족은 소중하고 다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윤석열이 뻔히 어떤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알면서도 악착같이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유시민 작가님의 뇌를 운운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것도 조롱하기 위해서 저거 쓰는 말 아닙니까? 맨날 그 팬코 같은 데서 인용해가지고 맥락 제거하고 조롱하려고 쓰는 말인데, 야,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와중에도 자기 애기 사진에 욕을 했다고 쉐키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정치인이라고, 합리적 보수라고 여기저기서 그냥 얼굴 싹 갈아 끼우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무튼 그래서 안기령 대변인에 대해서도 막 저렇게 비난을 하고 있던데, 안기령 대변인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2.3 내란 당시에 안기령이라는 민주당 정치인과 그 김재섭이라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각각 그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한 김재섭의 실체를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김재섭은 또 다른 당이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유시민 작가님 유명세를 이용해서 지 몸값을 키우려고 한다 칩시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흔들면서 언론에 또 본인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어필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최근에 매불쇼에 나오셔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걸 이제 IM 피터님이 한 줄로 각각 요약을 했는데 이게 핵심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걸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충고가 고맙다. 그래서 뭐 민주당 힘 모으자는 뜻이 다르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그 유시민 작가님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럼 책 열심히 읽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쿨한 반응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그 심정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양반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뭐냐? 고민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님을 겨냥해서 수박몰이 할 때 본인은 뭐 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박몰이 한창일 때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증오와 혐오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언론이 신나게 이걸 받아쓰고 있는데요. 야, 진짜.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언론을 통해서 또 무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시였다면 민주당 내의 자유와 다양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이 다 뭉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나와야 이게 당의 활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와 다양성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면이 어떻습니까? 내란이 터졌고요. 폭동이 일어났고요. 근데 국힘 그 내란 폭도당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면서 계속해서 내란 폭동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재명 한 명 잡겠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법적, 물리적, 사회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님을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님한테 반성과 성찰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해라, 협치를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또 쟤는 또 이재명 지지하니까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방송을 듣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시에는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경쟁도 더 잘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고민정 의원이 저렇게 신나게 또 유시민 작가님을 거론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도 이때다 싶어서 유시민의 역풍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행복할까요? 이런 식으로 김재섭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김재섭이랑 고민정 의원 얘기가 같이 엮여서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를 이 시점에 공격하는 걸로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언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걸 보도하겠냐고요. 심지어 임종석 씨에 대해서도 짧게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어제 스스로 재단 바쳐서라도 뭐 정권교체 완수를 각오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거는 태극기 집회, 보수도 아니죠. 그거 유튜브. 그들을 국민 여론으로 착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민주당하고 지금 태극기 모독단하고 지금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열받아서 이런 글을 쓴 거거든요. 아니 임종석 같은 부류 정치인만 사라지더라도 민주당은 특히 젊은 층들한테 훨씬 신선하게 보일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맨날 추상적인 말만 자꾸 던지고 있는데 구체적 전술이 뭐냐니까요. 이런 말만 하면 늘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좀 크게 봐야지. 큰 그림을 봐야지. 숲을 봐야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프로게이머 출신이라 판짜기, 큰 그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명분으로 알맹이 없는 정치인들이나 지망생들이 맨날 그냥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숲 타령하는 거, 그 방패막을 쓰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열한 겁니까? 이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현실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는 게 현역 프로게이머들한테 큰 울림을 줬던 최연성 선배의 명언인데요. 옛 영광에 취한 이는 죽은 자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영광이 그리우면 본인의 실력을 계속해서 키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당원들의 마음을 울리고 거기서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못 받고 자꾸 딴 데 가가지고 계속해서 당을 흔들고 그것만 노리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저쪽 정치인들한테 어필해가지고 몸집 키우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좀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지금 똘똘 뭉쳐서 내란의 폭동까지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한길도 윤석열의 국민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대요. 벌써 이틀 만에 가입자가 5만 5천 명을 넘겼고 지금도 훨씬 더 늘어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5일자 기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원 댓글부대 출신, 결국 뿌리는 이명박, 원세훈, 국정원 심리전,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에서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사이버사 정찰 활동이랑 또 연결되는 게 있고, 결국 그래서 추미애 의원실에서 사이버 정찰 TF를 또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이버 여론전, 특히 이제 심리전을 넘어서 인지전 단계까지 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인지전 전문가까지 저렇게 방첩사로 들여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이재명 대표님 악마화하고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아가겠다는 걸 작정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이라는 거를 절대 잊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 채널에서는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명박 국정원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잠시 후에 정준이 해시TV에서 오후 6시 디아블로 마로니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